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탄이다. 그죠?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뭐 했더라? 아, 그래. 그러게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 나가서 학생들 상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탄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별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서는 2022 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두 번째에서는 교과 학종 논술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환경이 변했고, 어떻게 지금 뭘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부터 볼게요. 네. 이런 교과 전형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서초 지역 친구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워낙 불리하니까 워낙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그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분 선배들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 다릅니다.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세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전형이 있어서 볼게요. 그런 교과 전형이 계속 지금까지 왔었던 특징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 2020 대입에서 보시면 수시 모집 지역별 전형 유형별 경쟁률 비교예요. 어때요? 학생부 위중의 교과 전형은 8.4대 1이었고 종합 전형은 11.3대 1, 논술 전형은 44.7대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교과 전형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단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 일단 자기 등급에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친구들이에요? 수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대학들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수학격이 많이 나타나요. 충원율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충원율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원율을 보시면 서울 지역 보세요. 1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만약에 어느 과에서 10명을 뽑았어요. 10명. 근데 저게 160%라고 나온다는 의미는 10명 뽑았으면 10명을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16명, 160%의 학생들이 더 뽑았다라는 걸, 더 뽑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6명까지 합격하게 된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 보시면 학생부 기준은 88%, 논술 기준은 34%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전형 반드시 꼭 체크하셔서 좀 보시고요. 올해 보시면 일단 선발 모집 인원 서울 보시면 여러분들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쭉 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우리 서초 지역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수능 최저에 대한 좀 맞출 수 있는 그래도 자신이 좀 있잖아요.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다 보니까 수능 최저 있는 수능 그 지역균형 선발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과에 대한 안정감은 정시로 했을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 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은 몇 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등급 이상 맞추면 된다는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는 부분도 있어요. 인천 경기 지역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바라봐 주세요. 거기 수능 최저 있는지 인원 뽑는 인원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은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에 이제 직윤 같이 체크한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 교과 전형에도 면접을 같이 보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면접 들어가고 우리 면접 자신 있잖아요. 왜? 서초 지역에 그 많은 고등학교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많은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동아리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면접도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시간에 각종 토론 활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면접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신 등급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뭐랑 뭐 있으면 수능 최저 있고 면접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걸 증명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꼭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지원해 봐 주시고요. 교과 전형 서울 지역에 대한 부분들 또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글씨 많은 데서 어떻게 체크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만나고 있죠? 그냥 잠깐 멈춤해 주시고 캡처하시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일반 전형 모집 인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서적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내신 성적 꼭 챙겨주세요. 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꾸 뭔가 버리지 마세요. 자꾸 선택과 집중이랍시고 막 그런 거 너무 막 버리지 마요. 고민하다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최대한 성적 올려봐 주시고 최저 맞추기 위한 수능 준비. 그러니까 상당수의 대학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내신 등급보다 뭐가 관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관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체크할 때 반드시 뭐 체크하라고요? 여러분들 정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맞을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해서 이거 지원해달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바로 오셨다고요? 지난 시간 거 꼭 듣고 오세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학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대부분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종이 좀 부담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소위 좀 다른 과목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덜하다고 평가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꼭 판단해 봐주시고 그리고 보면서 그리고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를 참고해서 목표 대학을 반드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환경이 좀 변했다. 수능 최저가 들어갔다던가 면접이 들어갔다던가 이러면 등급이 상당히 좀 낮아질. 그런데 원래 있었던 수능 최저라던가 아니면 면접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참고해 봐 주세요. 다음은 학종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면서 그죠? 쭉 이 학종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냐 실시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세요. 쭉 한번 뭐 일괄합산 이런 부분들 같이 PPT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건 면접 유형에 대한 구분인데요.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가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사실은 학생부 내용들을 보는 것 갖고 이제 면접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게 크게 걱정하거나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전혀 지금부터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시험 기반 면접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공부, 수능 공부,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공부들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글자 수만 좀 줄었습니다. 부담 경감 차원에서 1, 2번을 합쳐서 1,500장 정도로 1,500자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갖다 800자 정도로 글자 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대학별 자유문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글자 수가 좀 줄었다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학종을 간다고 하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대한 분석이에요. 일단 학생부를 그냥 뽑으세요. 뽑으시고 한 3부 정도 뽑으세요. 3부 정도. 그리고 한 분 여러분들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되실 가능성이 좀 높죠. 친구라던가 친구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럼 그 세 분을 어떻게 하냐면 딱 펼쳐듭니다. 그리고 자를 딱 들고 색깔 3가지 펜을 준비하세요.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그래서 빨간색은 학업 역량 체크하는 거고 파란색은 전공적 합성, 그리고 형광펜은 인성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마다 체크하는 게 다 다르겠죠. 일단 그래서 밑줄 쫙쫙 보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건 내가 가고자 하는 과의 학업 역량인 것 같아. 이거는 전공적 합성인 것 같아. 형광펜인 것 같아. 이거를 덩어리로 체크하지 마시고 어떻게 체크한다? 이런 줄 단위, 단어 단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락단락이라던가 덩어리별로 체크하고 밑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의견까지 다 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쭉 넘겨보다 보면 뭐가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에 대한 뭐가 가중치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 있죠. 이 표에다가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다다다닥 타이핑을 칩니다. 내가 1학년 때 선택했었던 이상은 내가 학업 역량인 것 같아, 전공적 합성인 것 같아, 인성인 것 같아라고 체크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부터 쭉 저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면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여러분 죄송한데 글씨가 안 보여요. 정상이에요. 이 친구 여러분 선배의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저작 같더니 완전 흐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갖다가 막 이런저런 다른 방법으로 살려내지 마세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득 차요. 그럼 저 어떤 선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저렇게, 파란색은 좀 가득 차 있고 밑에 좀 듬성듬성 있는 거 보이실까요?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다양한 부분들. 그럼 이걸 보다 보면 뭐가 좋다? 1학년, 2학년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그걸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학생부를 먼저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아까 여러분들 밑줄 긋죠? 그 밑줄 건 거에다 앞에 다 넘버링 매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막 수십 번까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타이핑을 칩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서류 기반 면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다가 그 질문만 물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을 어떻게, 왜 받았는지,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칩니다. 내가 이 대회를 왜 나갔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받았고, 뭘 느꼈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쭉 하시다 보면 나중에 몇 장? 적어도 한 여러분 15장에서 20장 이상씩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어머님한테도 드리라고 했죠. 이거네, 엄마도 한번 해봐 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거랑 나가 한 걸 맞춰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A과가 있다고 한다면 엄마 나 A과의 학업 역량은 이거라고 생각했어. 전공적 합성 이거라고 판단했어. 그런데 엄마도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맞춰. 그럼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그 타이핑 쳤던 것들 있죠. 그거는 15장에 20장씩 나온 거 있죠. 3학년 때까지 딱 보충해서 8월, 9월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서류 기반 확인 면접에 대한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막 주면서 야 여기서 아무거나 물어봐. 그거 막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면접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 없다? 지금은 수능 공부, 내신 공부할 시간도 없다. 아시겠죠? 항상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최선인데요?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최선인 건지, 이거 아니면 다른 게 더 나은 건 아닌 건지, 지금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내셔야 될 시간이라는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 체크할 때 아까 왜 엄마도 맞춰보고 저도 여러분들 맞춰보셨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는 기준은 뭐다? 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 이게 대학교에서 나왔던 가이드북들이죠. 어떤 학생들이 와라. 어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죠?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아, 그죠. 들려온다. 고대 겁니다. 고대 거. 고대 가이드북. 이 대학교마다 상당 부분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대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인재상이라던가 추천도서라도 이런 분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종 준비하실 때 꼭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천 어떤 책을 볼지도 여기에 보시면 되겠다. 이거 서울 시립대 거죠. 대학교별로 이렇게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과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세요. 어떤 분들이 지원해 주세요라고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는 게 학종 준비라고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죠. 여러분 제가 이게 원래 서초구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계획서를 학교교육계획서인데 다 다운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회원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고등학교의 분들한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회원가입 절차 밟아서 막 다운받는 게 못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 학교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뭐예요?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에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내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여기에 가보면 학교교사 시험에 대한 안내 있죠. 교내 대회 관련된 거 있죠. 상체에 대한 안내 있죠. 학교 평가에 대한 안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체크하시는 거죠. 내가 올해는 어떤 걸 해야지. 그래서 학종을 준비해 나가야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죠? 서초구 살면서 고1, 고2인데 클릭 잘못해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거 보시면서 학종 준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뒤에 꼭. 혹시 잘못 봤으면 다시 넘겨서 처음부터 낼 거 보세요. 이거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꼭 체크하시고 마지막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학종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는 사례들의 공통점 보면 내신만 좋은 거예요. 얘네 어디 가야 돼요? 교과전형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방향을. 그러니까 교과전형 썼으면 붙을 애들이 학종 써서 그냥 떨어진 경우가 항상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만 많아. 방향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확인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에 저는 매니아층들이 있는 학과들이 있죠. 여기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기는 너무 못된 배예요. 그러니까 정시랑은 완전 달라요. 그런 매니아층들이 많은 과가 상대적으로 정시에서는 낮은 컷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학종에서는 사실은 막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너무 자신감이 뿜뿜 그죠? 자기소개서 성의 없이 작성하거나 면접 때에 부실하게 한 경우 그리고 지원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학종 쓰면 안 되는 애들이 간 거에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서류의 기본 학생보다 그리고 학교생활 위주의 내용 구성하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최대한 올려라. 그럼 괜히 여러분 등급 낮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점수가 높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서 선생님 전 몇 등급인데 학종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시 있는 전공, 과,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느냐가 중요하고 등급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점수가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별 학과별 평가 항목에 맞는 여러분들의 장점, 무기를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된 내용들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자기소개에는 관점을 갖고 정리된 내용 뭐예요? 아까 그 표를 정리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핑도 치시면서 정리하셨고 그게 다 여러분들 학종 정리의 준비에 이런 기본 토대가 되는 툴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서류 면접 비율 보시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들 꼭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논술인데요, 여러분들. 논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큰 덩어리 속에서 명수는 별로 안 줄었지만 그런데 그래도 왜 우리는 반드시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수학, 과학에 대한 가중치 관심 많이 갖고 살아오셨었고 문과라고 하더라도 각종 아카데미 활동들을 통해서 글쓰기 또 수업 시간에 매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성실히 살아오셨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최저 맞추는 자신감 있는 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논술전형 실시대학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네, 여러분 각 대학교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백 대 1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수백 대 1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 올해 9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어가요. 2,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0명, 300대 1이라고 290명 제끼면 내가 합격인 게 아니잖아요. 299명 제끼면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650명, 70명, 80명을 제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들,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 선배 학교에 다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꼭 지원하셔서 논술 끝까지 버리지 마세요. 그죠? 네, 교과 넣으시고 논술 꼭 한두 개 더 챙겨서 지원해 봐 주시고요. 수능 최저 보시면서
맞출 자신 있는 부분들 같이 지원해 보시면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논술 준비 어떻게 합니까? 학원 다녀요? 절대. 제가 학원 사교육 부정하고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수능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라? 지금 수능 준비, 정시 준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든 정시를 준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논술 어떻게 해라? 그 대학교에 있는 서령학생 영역 평가 결과 보고서 또 올라오죠. 그거에 대한 체크 그리고 또 각종 논술 동영상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꼭 체크하셔라. 그러면 별도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과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 만들어내는 친구들 여러분 선배들 학교마다 지금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얘네들 잘 티가 안 나요. 논술 대학 간 친구들은. 그런데 다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꼭 좀 버리지 마시고요. 정리할게요. 교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학교 추천 전형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들, 못 갈 것 같은 대학들을 갖다 쭉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수능 최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내가 그 대학교에 내가 2등급으로 무슨 교과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배들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최저 맞추고 면접까지 갔다 오셔서 원하는 대학교 꼭 맞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신 수능 준비 철저 당연하죠. 수능 최저 위치. 그리고 만약에 까짓거 안 됐어 다 어떻게 하면 돼? 수능으로 대학 가면 되잖아요. 우리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셨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학종 뭐예요? 학종 뭡니까? 그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일단 본인 파악부터 어떻게? 학생부 분석을 통한 본인 파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대학교의 역량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들 더 심화 확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은 뭘로? 학교교육계획서 갖다 놓고 보면서 내가 이 대회 체크해야지 이 활동 열심히 해야지 이거 열심히 해야지 물론 다 열심히 하면 좋지.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잘 판단해 보시면서 거기서 학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릴 건 학종 여러분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줄였어요. 대학들에서. 서울권의 대학들에서. 여러분 가시는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갔다고 해서 그 기준만 갖고 나도 되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논술은 기술기. 기본기 일단 탄탄하게. 기본기. 그죠? 지금 하시는 것도 열심히. 수능 준비하시는 게 논술 준비예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는 거 교과 수업 준비하시는 게 논술 준비예요. 그렇죠? 학교 수업 뭐? 개념. 수능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 거. 그리고 논술은 그걸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 증거는 뭐다? 제가 드리는 제 말씀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다. 서초구에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많이 땀을 흘렸었던 그 선배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증명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수능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왜?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교과 논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능 최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시 마무리하면 된다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다음 시간에 3탄에서 쭉 이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2022 대입에 대한 이야기 했죠. 두 번째는 학종, 그 다음에 교과, 논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세프팅 말에서 받치고 있는 뭐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든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든 그 준비에 대한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3탄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3탄 언제 합니까? 내일 합니다. 내일. 예, 원래 사실 1탄에서 2탄까지 주말 기다렸죠? 이제 안 기다려도 돼요. 하루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2월 9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주말에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행복하기 위한 노력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